월 매출 3천만 원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그 정도면은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월 매출 3천을 찍고도 폐업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주문도 많았고 매출 그래프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았고 몸은 망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건 주문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문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보 사업자들이 진짜로 위험해지는 순간은 오히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매출이 커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지출이 커지고, 지출이 커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아니라 돈을 돌리는 게임이 됩니다. 겉으로는 바빠 보이는데 속으로는 점점 비어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하루에 한두 건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주문 알림이 울렸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올린 상품을 누군가 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인생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문이 하루 5건이 되고 10건이 되고 어느 날은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 계산이 시작됩니다. 하루 1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이네. 여기서부터 위험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100만 원 매출은 하루 100만 원을 번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상품 원가가 들어있고 배송비가 들어있고 플랫폼 수수료가 들어있고 광고비가 들어있고 포장비와 반품 비용과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사업자는 매출 숫자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비용을 늦게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걸 정산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월 매출 3천을 찍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매출을 내 돈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정산금이 들어오면 통장이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문 알림이 쌓이면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전부 내 돈이 아닙니다. 아직 빠져나갈 돈이 너무 많습니다. 매출은 그냥 고객에게 받은 총액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기서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상품 원가가 1,800만 원이면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배송비와 포장비가 나가고 플랫폼 수수료가 빠지고 광고비가 500만 원 나가고 반품과 교환까지 생기면 남는 돈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거기에 사무실 월세, 직원이나 외주 비용, 촬영비, 샘플비, 카드값, 세금까지 더하면은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은 매출은 3천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광고비를 투자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광고는 분명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는 마법이 아닙니다. 초보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광고를 켜면은 매출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매출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광고비 100만 원을 써서 매출 300만 원이 늘었다고 해도 그 상품의 마진이 낮으면은 실제로는 돈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비 하루 1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조금 올라가면 하루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늘립니다. 광고를 끄면은 매출이 떨어질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계속 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광고가 사업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산소 호흡기처럼 됩니다. 광고를 끄면 매출이 멈추고 광고를 켜면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 구조에 갇히면 매출은 커지는데 통장은 계속 비게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가격 경쟁에 빠진다는 겁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경쟁자를 안 볼 수 없습니다. 내가 29,500원에 팔고 있는데 경쟁자가 28,900원에 팔면은 불안해집니다. 주문이 줄면 가장 먼저 가격부터 내립니다. 처음에는 1,000원만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내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진이 거의 사라집니다. 주문은 들어오는데 남는 돈은 없습니다. 많이 팔수록 바쁘고 많이 팔수록 피곤한데 정작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이유는 주문이 많으면 망하고 있다는 걸 늦게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팔리면 바로 압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데 주문이 많으면 착각합니다.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더
더 늦게 멈춥니다. 더 많이 발주하고 더 많이 광고하고 더 많이 가격을 내립니다. 그러다 정산표를 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돈을 번 게 아니라 손해를 빠르게 쌓고 있었구나. 네 번째 공통점은 현금 흐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업에서 정말 무서운 건 손익계산서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은 발생했는데 돈은 늦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발주 대금은 먼저 나갑니다. 광고비도 먼저 나갑니다. 카드값도 먼저 나갑니다. 정상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종이 위에서는 돈을 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통장에서는 계속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쓰게 됩니다. 정상금 들어오면은 메우면 되니까. 이 말이 반복되면은 사업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정상금이 들어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더 많은 발주가 필요하고 더 많은 광고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카드값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정상금이 들어와도 다시 빠져나갑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매출을 만들고 있는데도 매달 돈에 쫓깁니다. 이때부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산일과 카드 결제일 사이에서 버티는 사람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공통점은 세금을 늦게 본다는 겁니다. 초보 사업자는 정산금을 보면 그게 내 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부가세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 돈을 따로 빼두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으로 발주하고 광고비 내고 생활비 쓰고 카드값 막 씁니다. 그러다 세금 낼 때가 되면은 갑자기 현실이 옵니다. 내가 번 돈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런데 통장에는 이미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월 매출 3천 찍고도 폐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많이 팔았는데 돈이 없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은 파는 게임이 아니라 남기는 게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 버틸 수 있게 남기는 게임입니다. 매출이 크다고 강한 사업이 아닙니다. 매출이 작아도 구조가 건강하면 오래 갑니다. 반대로 매출이 커도 구조가 약하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바쁨을 성장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주문이 많아지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고객 문의, 배송 처리, 재고 확인, 광고 세팅, 가격 수정, 리뷰 관리, 반품 처리. 너무 바쁘니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쁨과 성장은 다릅니다. 바쁜데 돈이 남지 않는다면 그건 사업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 노동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만 굴러가는 구조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더 복잡한 월급입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은 안 되는 상품을 빨리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고 광고비를 썼고 샘플도 샀고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계속 붙잡습니다. 가지증했지. 그래서 안 되는 상품에 광고비를 더 넣고 가격을 더 내리고 썸네일을 또 바꾸고 상세 페이지를 또 고칩니다. 물론 개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상품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상품은 사업의 자산이 아니라 통장의 구멍이 됩니다. 여덟 번째 공통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매출 그래프를 보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변에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 이번 달 매출 3천 찍었어. 그런데 순수익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은 돈은 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만 말합니다. 이게 또 다른 착각을 만듭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사업에서 진짜 봐야 할 숫자는 매출이 아니라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달에도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매출 목표보다 순수익 목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월 매출 3천이 목표가 아니라 월 순수익 300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품을 고를 때도 광고를 켤 때도 가격을 정할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팔릴까 보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게 팔리고 나서 얼마가 남을까?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사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상품별 손익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전체 매출만 보면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상품은 매출은 크지만 이익이 거의 없고 어떤 상품은 매출은 작아도 꾸준히 남깁니다. 초보 사업자는 매출 큰 상품에 끌리지만 진짜 사업자는
남는 상품을 봅니다. 상품별로 원가, 배송비, 수수료, 광고비, 반품률을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팔수록 좋은 상품과 팔수록 위험한 상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고비를 매출이 아니라 이익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광고비를 써서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광고비를 쓰고도 이익이 남았는지 봐야 합니다. 광고비 10만 원을 써서 매출 50만 원이 나왔어도 남은 이익이 3만 원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매출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이익이 남는 구조를 확장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키우면은 손실도 같이 커집니다. 네 번째로 통장을 나눠야 합니다. 정상음이 들어오면은 전부 내 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통장, 발주 통장, 광고비 통장, 생활비 통장, 순수익 통장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돈이 한 통장에 섞이면은 착각합니다. 들어온 돈이 많아 보여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눠두면은 보입니다.